네, 지금 카페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제 음악 소리가 음악 약간이 아니긴 한데 좀 배경으로 깔린다 이 정도.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졸업고사 과학 1강 수업이고요. 1강 모든 친구들이 이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요점 강의입니다. 모르시는 거는 모르시는 내용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겐톡 혹은 단체톡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이 보이고 뭐야? 신경계. 이게 우리 소단한 제목인데, 그렇다면 뉴런이랑 신경계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우리 몸이 자극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자, 우리가 팔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때리는 이러한 자극을 느꼈다면은 우리는 이 정보를 뇌까지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의 뇌까지. 자, 이때 우리 몸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러한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교과서 정의예요. 교과서 정의. 자, 우리 학습지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학습지 정의가 조금 더 학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래서 신경계를 이루는 기능적, 구조적 단위세포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다. 이거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한다. 일단 뉴런이 세포라는 것, 단위세포이란 것, 그리고 신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뉴런 1번 신호를 전달, 2번 신경계 구성. 근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단위, 세포. 뭐 적고 싶다면은 기능적, 구조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저가 노트 필기를 하라는 거는. 노트 필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드리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신경계를 이루고 단위세포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뉴런의 구조를 볼 건데, 우리가 흔히 세포 하면은 이 중간을 핵이라고 하고요. 핵이 아닌 다른 구간들의 세포의 빈 공간은 아니고 이 세포의 나머지 여분 공간들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네, 세포질이라고 해요. 이거를 기본 상식으로 깔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의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혹시 따야 될까? 자, 아무튼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 뉴런의 대가리 부분, 가지돌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가지돌기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가지돌기예요. 이렇게 얇은 이유는 더욱더 정보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정보 수용력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두꺼운 가지 하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정보들은 못 얻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얇은 애들은 어디로 튀어나가든지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용력이 높아진다라는 것 하나 잡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감각기관이나 감각세포나 다른 신경계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제일 중요한 거, 자극을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세포체를 볼게요. 자, 신경세포체. 이제 가지돌기가 달려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핵이 있고요. 나머지 세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과 세포질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축삭돌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축삭돌기 적어주시면 되고, 축삭돌기는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 자극을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런에서 자극이 오면은 먼저 가지돌기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숙삭들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극의 전달, 뉴런에서의 자극의 전달 과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기준일로는 내일인데,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독해 시험을. 거기 내용에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험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볼 거예요. 뉴런의 종류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운동 뉴런, 나머지 하나는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래 중간 뉴런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연합 뉴런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뉴런을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해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이라고 했을 때 자극을 받아들이면 피부라는 우리의 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을 우리가 이제 감각 뉴런으로 가져온다는 거겠죠? 그럼 감각 뉴런이 이제 어디한테 전달한다? 연합 뉴런한테 전달한다. 연합 뉴런한테 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과정은 연합 뉴런이 될 겁니다. 연합 뉴런의 경우에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를 분석하며 철저한 명령을 내리는 뉴런입니다. 네, 신호를 분석하여 철저한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고요.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있죠? 바로 뇌입니다. 이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뇌가 약간 연합 뉴런의 역할을, 연합 뉴런이 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 뉴런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운동 뉴런으로 갑니다. 자, 연합 뉴런의 명령을 운동기관이나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하는 뉴런을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파블로프의 개 아시나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린다. 이런 게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종소리라는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극에 대해서 우리 귀라는 감각기관이 반응을 하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한테 정보를 전달할 거예요. 연합 뉴런한테. 그 다음 이 연합 뉴런한테 전달한 정보를 다시 운동 뉴런한테 보낼 거고 운동 뉴런이 그렇다면은 이제 200에 명령을 내리겠죠. 침을 흘려라. 그래서 따라서 침을 흘린다 라는 반응이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뇌는 어떤 연합 뉴런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냐? 종소리가 울렸네. 그렇다면은 침을 흘려라 라고 운동 뉴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 뉴런이 알겠습니다 하고선 입한테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침을 흘리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극의 전달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자면 자극이 들어온다면 우리 몸 먼저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피부, 귀, 입, 눈, 뭐 이런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제 감각 뉴런이 이를 연합 뉴런에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연합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 운동 뉴런에서는 운동 기관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극의 전달 경로예요. 자극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극이 양방향으로 전달되게 된다면 자극의 정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너한테 줘야 되는데 너는 또 나한테 주고 뭐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또 얘한테 주고 뭐 얘도 얘한테 주고 얘도 얘한테 주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극은 이렇게 있으면 뉴런들이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딱 중요하라고 적어놓었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하나 나오는 파트가 있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감각 뉴런이 보이면은 감각 신경이 되고 연합 뉴런이 보이면 연합 신경이, 운동 뉴런이 보이면 운동 신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신경을 통해서 자극과 명령의 전달로 우리는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자, 즉 여기서는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뉴런이 하나 이상 모이면 신경이 되더라. 자, 여기서 하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뉴런 하나로 이루어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뉴런이 모이면 신경이 되더라 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어제 수업에서는, 아니, 그제 수업에서는 강조를 안 했는데 이 모양들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이게 운동 뉴런이었죠. 아까 뉴런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었죠. 운동 뉴런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축삭돌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핵이 가운데 있죠. 자, 축삭돌기가 감각 뉴런이 긴 이유는 정보의 전달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예요. 축삭돌기가 길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끊어진 느낌이랑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이 정보 바깥에서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이런 애들이 발달을 했죠. 네, 이렇게 발달을 한 이유는 연합뉴런 자체가 발상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가지돌기나 축삭돌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발상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뉴런 애가 하나 딱 받으면은 주변 애들한테 다 해서 다 같이 동시에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됐다라는 것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들을 잘 기억을 해놔라. 이거는 제가 지지난번 수업 때 언급을 안 했던 내용이라서 오늘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희 이제 신경계를 배워야 돼요. 저희 뉴런은 다 배웠고, 이제 저희의 두 번째 목표인 신경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자, 뉴런이 모이면 신경계라고 했죠. 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중심으로 각각 기관의 운동기관에 연결하여 자극과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의 운동기관을 연결하여 자극과 운동을 명령하는, 전달을 하는 체계다. 자, 그냥 이거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는 흔히 신경계를 두 개로 나눕니다. 여긴 좀 외워야 돼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중추신경계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죠? 중이 중요하다 할 때는 중자가 맞고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연합 뉴런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말초신경의 경우에는 운동 뉴런, 그 다음 감각 뉴런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즉, 얘는 자극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중추신경계의 경우, 자, 우리가 흔히 분석을 한다.
라는 것은 우리 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척수라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척수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척추 속에 있는 신경 다발을 저희가 척수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올까봐 제가 미리 적어둔 내용입니다. 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보다 많은 연합신경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연합신경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죠? 자, 연합신경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분석입니다. 분석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감각신경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 뒤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자, 그 다음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모두 포함을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아이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저희가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는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중에서도 명령을 각 기관에 또다시 전달하는 것을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상위권에 분포하는, 그러니까 위쪽에 분포하는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저희 온몸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뚫어주시면 A를 중추신경계, B를 말초신경계라고 적어주시고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파트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사실 이 신경계라는 파트 자체가 제가 다루는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만 딱 뽑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라서 여기들은 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조금 전 중추신경계에는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뇌. 자, 우리는 오늘 뇌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뇌는 우리 몸의 정보 전달의 중심 체계로 총 5가지 영역,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며 가장 외워야 할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하니 꼭 암기하고 넘어가자 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까지 해놨어요. 자, 이 뇌 파트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시험으로도 무조건 출제가, 저희 쪽지 시험으로도 무조건 출제가 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1번, 이 위치, 용어와 그림의 연결. 즉, 제가 대뇌라는 키워드를 주셨으면 대뇌가 어디에 있는지 딱 짚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시험, 보통 대부분의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빈칸이 뚫린 채로 나와서 여기 A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A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용어랑 그림을 매칭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영역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위치부터 할게요. 대뇌는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간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래 같은 이 부분을 간뇌라고 합니다. 소뇌는요, 따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부분을 소뇌라고 하고요. 이 귀 모양을 세 개로 저희가 쪼갭니다. 맨 위에가 중뇌라고 하고요. 중간뇌라고 저희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연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맨 마지막을 척수라고 표현하는데 척수는 보통 뇌에서 빠집니다. 네, 이렇게 5부분을 뇌라고 하고요. 플러스 척추까지 해서 저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뇌의 구조,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정도 짚고 넘어가되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각 부분의 위치도 함께 기억두면서, 자, 먼저 대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좌우 반구로 나눠져 있고요. 주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대뇌 특징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 즉 그냥 고차원적인 정신작용. 이게 외우기 싫으면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제 운동기관이 적절히 반응하도록 명령까지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손해라고 해요. 균형 유지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해야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체액 농도 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당뇨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몸의 혈당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의 혈당치를 낮추도록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그런 애들,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는 간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온 조절, 체액의 농도, 뭐 수분량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고급 진원으로 항상성 유지라고 하고요. 이거 한 단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운동을 조절하는 애고 홍채, 수축과 이완 등 주로 눈의 조절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중간뇌라고 부르고요.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과 같이 우리 몸에서 꼭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저희가 연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수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 요점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서술형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암기해도 돼요. 되뇌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고차원적 이란 게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균형 감각 하시면은 자동으로 근육까지도 나와야 되고요. 손뇌에서 간뇌에서는 항상성 유지 두 가지. 1번 체온 조절, 2번 체액 조절, 농도 조절까지. 그 다음에 중간내 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채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유지 활동 저희가 세 가지죠. 생명유지 활동 세 가지들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장박동, 그 다음에 소화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왜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은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대뇌가 하지 않을까? 우리 대뇌가 생각의 중추를 맡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대뇌가 이를 맡지 않을까? 자, 이는 간단합니다. 대뇌가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이게 뭔 말이냐? 대뇌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대뇌가 이런 운동들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만으로 심장을 멈출 수 있고요. 생각만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고요. 생각만으로 우리가 소화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발이 쉬워지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대뇌는 생각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플러스 대뇌는 너무 하는 일이 많다. 뒤에도 언급할 거지만 대뇌는 너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제가 하는 비행기를 따라 쓴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본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매분 매초 처리하는 우리 대뇌는 항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얘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 대뇌가 쉴 때 대뇌가 이 역할들을 맡고 있었다면 우리는 잘 때 심장합동이 멈추고요. 소화를 못하고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뇌가 이 일들을 맡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의 뇌 중에서 잔도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법은 자, 이는 아까 언급을 했죠.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대뇌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자야 돼요. 잔다. 왜냐면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 중간뇌는요. 쉬어야죠. 왜냐면은 눈이잖아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뇌. 체온 조절 얘는 자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때 체온 조절이나 몸의 체액 농도는 유지가 되어야지 안 죽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연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박동, 뭐 호흡, 운동 이런 것들, 소화 이런 것들은 자면서도 일어나야지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잠을 잡니다.
손해 같은 경우에 하는 역할은 균형 잡기죠. 자면서 우리가 서 있지 않는 이상 균형을 잡을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손해는 잡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간내와 연수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문제풀이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숙제는요. 일단은 미리 언급을 드리자면은 16번까지 저희가 문제들을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중에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꼭 반드시 카톡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쇠모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A는요. 우리가 세포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되겠고요. B는 가지돌기가 되겠고요. C는요. 죽삭돌기가 될 겁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을 딱 봐도 물어보는 질문인데 나가 되겠죠? 다른 일원으로부터 자극은 나 방향으로 전달된다. 라는 말이죠. 자극은 A, B, C가 아니라 B, A, C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C는 다른 일원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한다. 맞는 부분이죠.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B는 가지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인다. 맞는 보기 되겠고요. A는 신경소포체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2번으로 쉽게 문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7번. 자, 아까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나와있다. 그렇다면 A는 중추신경계, B는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은 B에 속한다. 자율신경이란 말초신경계의 일부를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언급을 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말고사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자율신경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낸 문제고, B는 뇌와 척수를 연결해준다. 뇌와 척수를 연결을 해주는 거는 중추신경계죠. 네, 말초신경계는 아닙니다. 자극에 대한 판단은 A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중추신경계는 판단과 명령의 정지부라고 저희가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T가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귿입니다. 티귿도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A는 되뇌가 되겠고요. B는 아까 언급했듯이 간뇌가 될 겁니다. E는요, 손뇌가 될 거고요. C는요, 중간뇌가 될 거고요. D는 연수가 될 겁니다. A는 판단, 기억 등 고등 정신활동. 아까 대뇌의 키워드가 고등 정신활동이었죠? 옳지 않은 부분이니까. B는 간뇌로 덜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 체온 조절, 간뇌가 맞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방사의 중주로 안구 운동을 조절한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넘어가고 안구 운동을 조절한다. C는 중간뇌이기 때문에 안구, 눈을 조절하는 거 맞고요. T는 연수로 신장박동과 호흡 운동 등 우리 몸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 하나는 맞죠? 자동차로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E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자, 소뇌죠. 얘는 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는 중추신경계입니다. 전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만큼 조금 제가 이미 한번 수업을 했던 내용인지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 뭐 용어라든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저한테 다시 한번 카톡으로나 또 전화, 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이거는 대부분 좀 피해주시고 얘네들을 좀 많이 써주세요. 특히나 제가 전화도 잘 못 받아서 제 카톡을 제일 주력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과학 독파하기 공인중학교 3학년 졸업고사 1강 뒤론과 신경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